순천군이 의대 공모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남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지만 정작 순천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소 내에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안전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장례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무더기 하자는 물론 화재와 무단 침입 우려까지 제기된 무한 오령 힐스테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기관들이 뒤늦은 하자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인원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오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군의 전남 의대 공모 참여 재검토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2021년 전남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 달 넘게 용역 결과 비공개를 고수하던 전라남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정작 순천군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수행했던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표를 보면 필수 의료 분야 자체 충족률은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낮았고 상급 종합병원 기준 시간 180분 내 이용률은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설립지로 우세한 지표도 열세인 지표도 있었습니다. 의대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서부권이 1.44, 동부권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양 지역 모두 부속병원 설립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역 과제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지금 전남도가 추진할 용역은 의대를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남도가 비공개를 고수하던 용역을 이번에 공개했는데 지역 갈등과 오자회동 무산을 가져온 것을 감안했을 때 민감하거나 하는 내용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용역 공개를 계기로 순천군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헤쳐나가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요청한 17일 오자회동 참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공모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대 설립 단락지에 대한 후속 대책 제시란 두 가지 조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남도의 오락가락 행정, 그리고 전남도를 상대로 한 순천시의 과도한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전남의대 신설 추진이 한 달 반 동안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일조량 감소 등으로 전남 양파 재배 면적의 20%에서 생육 장애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정부에 재인정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무안과 신안 양파밭 1,370여 헥타르에서 입마름과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생육 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 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 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 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 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감 시인은 1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사모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20톤이 넘는 철제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조선소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사이 숨진 3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올해 전국 조선소에서는 8건의 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더기 하자는 물론 무단 침입 우려까지 제기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산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시공사와 관계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뒤늦은 사과에 나서는 한편 하자 보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분노하게 한 무안 오룡 2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외부인 무단 침입 우려와 함께 화재 위험까지 불거지며 전국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기관들은 뒤늦게 분주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힐스테이트 오룡 공사 현장에서 긴급 공동주택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품질 검사를 통해 마감 미흡과 누수 등 공용시설에서만 101건의 지적 또는 권고사항을 확인했고 무안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까지 보안 및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를 무안군에 통보하면 무안군은 우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아파트 내 각종 하자에 보수와 함께 무단 침입 우려가 제기된 방화문의 잠금 장치 설치 등 품질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입주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 무안군도 명예시설인데 거기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희 군도 최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자 한 건도 어떤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현장 감리 보고를 승인해온 행정적 책임자로서 이 같은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마감부 하자는 저희가 공사 막바지에 있던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기 시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부실 시공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들에게 확실한 보수를 약속하기 위한 서면 공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을 거 다 듣고 이제 좀 최대한 먼저 반영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반성을 많이 했고 좀 입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라는 기대와 달리 발견된 무더기 하자로 논란을 빚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어느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공사와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특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이 키운 묘목을 활용해 타 지역 묘목보다 활착이 우수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암군 농민들이 무기질 비료 보조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정부에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영암군 농민회 소속 20여 명은 오늘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대비해 많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보조금 예산을 줄이면서 농민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영암군도 농민들의 요청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농업 생산비를 줄이고 쌀값 폭락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늘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보치아와 육상,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은 한계에 도전하며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 선수단과 지역민 2천여 명이 목포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앞세워 입장하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개막식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무용과 화려한 레이저와 댄스 공연이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2008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장애학생체전.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 등 3,828명이 전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95명의 선수가 다양한 경기에 출전할 예정. 장애학생체전의 대표 종목인 골볼과 보치아는 물론 수영과 e스포츠 등 17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슐런이 보급 종목으로 승격되면서 지난해 대비 42명의 선수가 증가해 역대 최다 인원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선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오는 17일까지 목포와 영암, 광양과 무안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보성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립전남의대 범도민 추진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으며 정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는 정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영암군의 민관협력 지역 상생 사업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시설이 추진됩니다. 영암군과 영암군 에너지센터,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등 12개 기관과 민간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사무읍 국제자동차 경주장 인근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센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암군의 지역 소멸 대응과 상생구조 조성,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 본부가 도지사의 부당한 부단체장 인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단체장 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며 도지사와의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외면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며 정당한 인사 교류를 위한 대화의 창구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의 지자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오늘 완도군에서도 공무직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완도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페널티 조치로 인해 지자체들이 공무직 담당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정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신설될 예정인 정부 주무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 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7월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인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교육 관련 노조 반발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조직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용역과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15차례 회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교육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공무원 감축에 따라 교원 수가 최근 2년간 445명 줄면서 교육 전문직 증원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반직으로 추가 정원을 확보해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광주에서 목포 방향 목포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12톤급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도로에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주행 중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목포시 연산동 앞해대교 인근에서 7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야간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중 여성이 사라졌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유시민 작가 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앞두고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초청 강연은 목포대 시인 황지우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의 일환으로 목포시와 목포문화도시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목포대 인문학 콘서트는 올해 6차례 열릴 예정으로 다음 달은 피아니스트 김규현 서울대 교수, 7월은 사학자 전우용 교수, 9월은 소설가 황석영, 11월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참여합니다. 전남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들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30개 체험 공간을 설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 완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전은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경상북도 선수단 등 모두 2,000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소프트 테니스 등 9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이번 대축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월에는 제36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